자, 셋째 시간입니다. 물건의 하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578페이지입니다. 물건의 하자. 자,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건 특정물이죠. 특정물. 특정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는 이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그 위치에 그 건물은 없거든요. 한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자. 근데 이 하자가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 하자. 예를 들어서 뭐 누수가 있다. 누수, 균열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은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하자의 정도는 나뉘어집니다. 만약에 을이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목적 달성을 아예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거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그리고 계약 해제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는 해제는 못하고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해제하고 손배 청구까지 다 할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만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건이 필요한데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일단 을의 매수인 쪽에 선의무과실이 필요하고 선의무과실 그리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책에서 좀 확인을 일단 해보죠. 자, 밑에 내려와서 580조, 자, 조문을 확인하겠습니다.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자, 목적물 하자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자, 지금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건 경미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자, 뒷문장 기타의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경우는 목적 달성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미한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뒷문장 그러나 매수인 쪽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도 없어야 된다. 선의무과실 요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내려갑니다. 581조. 보시면은 1항에서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과 같은 특정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특정물이 아니고 종류물이죠. 다른 물건하고 대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전조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요 내용을 그대로 종류물에도 준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경미한 하자라면은 손해배상 청구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건 2항입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특정물이 아니라 이렇게 종류물의 경우는 해제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청구하지 않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전물. 완전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물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물 청구라고 하는 건 새 걸로 달라고 하는 거니까 특정 물은 안 되고 뭐만 된다는 거죠? 네, 종류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582조에서 전 2조의 권리는 매수인 쪽에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제척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요건들 살펴보죠. 내려가서 양괄호 1번입니다. 여기서는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줄에 주택을 매입했는데 균열이 있든지 누수가 있다. 혹은 토지를 매수했는데 오염된 쓰레기 매립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 하자죠.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장애가 나옵니다. 자, 핵심 판례를 보면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을 받고 내지는 장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거를 권리의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의 하자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이 된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선의무과실. 자, 책임의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나오고 있는 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쓰세요. 중대한 하자라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 여기서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경미한 하자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해제는 못해요. 해제는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고 있는 건 제척기간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이런 내용들이 물건의 하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와서 종류물도 내용을 확인해 보죠. 580페이지 파랑 색깔 2번입니다. 종류물 하자. 자, 종류물 하자에서는요, 내려가서 양괄호 2번에서 책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책임의 내용 첫 번째,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완전물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둘 다 제척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척기간은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고 있죠. 6개월. 자, 이까지가 물건의 하자였고요. 자, 이제 이어서 권리 하자를 보겠습니다.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하자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고 일단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리 하자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나와 있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리고 용익권 제한, 마지막이 저당권 실행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권리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는 거는 매수인이 권리 행사를 할 때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거 몇 가지예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감액 청구,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 저당권 실행에서의 손배 청구. 몇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전부가 딴 사람 거죠. 전부 타인 권리. 자,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기로 했어요. 땅을 팔기로. 근데 그 땅 전부가 갑의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는 거죠. 타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땅. 갑이 그 땅을 소유했네. 자기 소유 땅을 을한테 팔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땅 전부가 남의 땅인데 병이 소유자인데 이거를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는 타인 물건 매매죠. 이거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지. 매매가 유효지. 타인 물건 매매 유효죠. 갑이 병한테 사서 을한테 넘겨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병한테 못 샀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이 땅을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능이 되는 거죠. 불능.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때 첫 번째, 을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 을이 선의일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전부 타인 소유 매매에서요. 밑에 조문 박스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69조를 보게 되면은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우리 매도인이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은 그 권리를 병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시켜야 됩니다. 자, 밑에 570조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가 없을 때,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이 매수인 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뒷문장.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해 못해? 손배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배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매수인, 선의일 때. 선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582페이지에서는 일단 책임의 내용 첫째 줄에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여기를 확인합니다. 선악 불문 해제.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선의일 때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도 확인하세요. 제척기간은 없음. 제척기간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권리 하자로 갑니다.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일부가 타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을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1000제곱미터를 팔겠다. 근데 문제는 갑이 팔기로 했던 1000제곱미터 중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 800제곱미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 800제곱미터고 200제곱미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부가 타인 권리라고 해도 갑은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1000제곱미터로 맞춰서 을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매매도 문제 없어요.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역시 문제가 되는 거는 병한테 매수를 하지 못하였을 때. 병한테 이거를 못 사면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때 을이 갑한테 역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책임 물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음. 자, 이렇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800제곱미터라도 충분히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를 하셔야 되겠어요? 깎자고. 그쵸? 깎자고 감액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200제곱미터잖아요. 부족한 것이 2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부족분만큼을 깎자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1000제곱미터를 1억에 매수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당장 갑이 을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건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으로 깎읍시다. 요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입니다. 둘 다는 행사 못하죠. 일단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거는 다 없자는 거잖아요. 근데 뭔 감액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죠? 해제. 자, 반면에 감액 청구를 한다는 건 계약을 끝내자는 거예요? 계약 계속 진행하자는 거예요? 진행하자는 거죠. 깎아서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선택.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조문해서 좀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572조 1항에서 매매 목적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을 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선악 불문입니다.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남은 부분만이라면 내가 안 샀을 거라는 거죠. 이게 뜻하는 바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감액 청구를 하고 뭐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제 같은 경우는 선의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액 청구 같은 경우는 이건 선악불문입니다. 요거는 선악불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척기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573조를 보게 되면은 제척기간이 1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년은 1년인데 일단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안 날로부터 선의는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가 되고요. 그리고 악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계약을 한 날이 됩니다. 선의는 안 날, 악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해서 1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책임의 내용을 보죠. 책임의 내용 첫째 줄, 선악을 불문하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선의일 때 해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는 선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제척기간,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던 거 그대로죠.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담보 책임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갑이 을한테 1000제곱미터 땅을 팔기로 약정을 했는데 을이 1000제곱미터 땅을 매수하기로 합의를 하고 측량을 해봤더니 이게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측량했더니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불능인 거죠? 불능. 근데 이거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일부. 200만큼이 불능이죠. 일부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800제곱미터짜리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자, 이거는 지금 574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 2조가 뭐죠? 전 2조가 몇 조 말하는 거죠? 572조 말하는 거죠. 572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계약 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면은 감액 청구, 그리고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 이 관련된 규정 572조, 이거를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준용한다는 거죠. 준용.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준용이 되는 건 준용이 되는 건데, 지금 문장을 잘 보시면요,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이 싹 다 뭐일 때만 행사 가능하다? 선의일 때만, 선의. 여기서는 선의일 때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 혹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감액 청구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제하고 감액 청구는 선택이죠.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572조가 준용이 되려면은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러니까 계약 해제,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싹 다 선의만 행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요.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양괄호 1번의 책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선의일 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선의일 때 해제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제척기간에 보면은 그 수량 부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선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날부터가 아니라 안 때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권리 하자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입니다. 용의권 제한입니다. 자, 용의권 제한은 이런 거예요.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기로 했는데, 자,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목적물에는 용의권자가 있었다는 거죠. 용의권자. 여기서 용의권자라고 하면은 뭐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세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용익권자들이 들어와서 이미 부동산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샀지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해 못해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을 못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뭐 해야 되겠어요? 해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 자, 반면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해제는 못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거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게 된다. 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75조 1항에서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때 일단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둘째 줄 왼편에 나와 있듯이 이를 알지 못한 때. 그러니까 선의일 때요, 악의일 때요? 선의일 때. 그리고 뒷문장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기타의 경우는 해제는 못하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3항에 나오는 제척기간도 역시 안날로부터 해서 1년이 되겠습니다. 안날로부터 1년.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의 책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책임의 내용 첫째 줄, 선의의 매수인이 목적 달성을 못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용익권 제한을 알고 매수했다. 알았다는 건 악이라는 거죠.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권리하자 4가지를 봤습니다. 4가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권 제한까지. 자, 조문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권리하자가 나오는 것이 저당권 실행입니다.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다는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자,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게 토지였어요. 토지를 팔기로 했다. 자, 근데 그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원래 이 땅 자체가 5억짜리 땅이에요. 땅이 5억짜리 땅이고 설정돼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3억이에요. 그러면 을이 이 땅을 매수할 때 갑한테 얼마 갖다 주면 돼요? 얼마를 주면 되죠? 2억을 주면 되죠. 2억에 매수하면 되잖아요. 2억에 매수. 그러면 을이 이 땅을 2억에 매수하겠다라는 거는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을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당권을 인수해서 이 땅을 2억에 매수하겠다죠. 그러면 저당권을 인수했다는 건 병한테 누가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았어.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이 실행되죠. 경매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경매가. 그러면 경매가 들어와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갑책임이다, 을책임이다. 을책임이죠, 을책임.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이 땅을 매수할 때 2억에 매수하지 않고 5억에 매수한 경우입니다. 을이 이 땅을요 이렇게 5억에 매수를 했다면 이 경우는 갑 쪽에서 5억에 이 땅을 팔고 이 저당권을 자기가 정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변제를 해가지고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5억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매수했다는 건 저당권을 인수한다는 거, 을이 인수 안 한다는 거. 인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됐어야 할 그 저당권이 정리가 되지 않고 경매가 들어와서 을이 소유권 상실돼 버렸다면은 이때는 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 이제 담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담보 책임을 을이 갑에게 물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담보 책임을 묻게 되느냐? 이것은 576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항에 먼저 보게 되면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자, 여기서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는 것은 경매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경매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거나 이미 취득했던 소유권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출제를 통해서 소유권 보존시켰다. 그런 경우라면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항입니다. 이때 선악 관계없이 매수인이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해제를 할 수 있다. 자, 또는 2항에서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저당권이 실행됐고 내가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계약을 다 엎읍시다. 엎고 빠이빠이 합시다. 여기 이제 해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하겠다는 거는 저당권이 곧 실행될 것 같으니까 을이 여기서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갑이 갚을 돈인데 실행되면 안 되니까 을이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이 없어지고 저당권 실행을 을이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누구한테 달라고 청구한다? 갑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해제하고 출제액 상환 청구는 선택이에요. 선택. 을이 병한테 변제를 했다는 건 이 땅을 매수할 거라는 거, 매수 안 하겠다는 거. 이 땅을 돌려주겠다는 거, 내가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가겠다. 출제액 상환 청구. 근데 해제하겠다는 건 갖고 가, 안 갖고 가? 안 갖고 가는 거죠. 가져가라고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출제액 상환 청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계약 해제, 출제액 상환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요, 전부 다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행사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내려가가지고 책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양괄호 1번에서요. 자, 책임의 내용 첫 번째 줄에 매매 목적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다면은 이 매수인은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즉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항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의 출제를 통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했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보존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제척 기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랑 마찬가지예요. 결국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하고 뭐 하든지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관계가 역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보죠.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576조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이 설정만 돼 있을 때 이 576조가 적용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실행돼야 돼. 저당권 실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전까지는 이 57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건 저당권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에 매수했다라는 거죠? 2억에 매수했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을 끼고 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이런 경우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괄호 3번. 576조 유추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등기가 나와요. 네. 자,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자, 매매를 하였는데, 그 매수하는 부동산에 가등기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이전 등기 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했더라도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가등기 권리자 병이 본등기 청구할 때 갑한테 청구해요? 을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하죠? 갑한테. 그렇죠. 이렇게 본등기 청구하죠. 그럼 이렇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 말소 처리되죠. 자, 직권 말소 처리가 돼버리고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상실됩니다. 을의 소유권은 상실이 돼버리고 본등기를 통해서 본등기한 때로부터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해서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렇게 저당권이 실행돼서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든 들어와 있었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든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5조 규정 있죠. 이 576조의 규정, 이 576조와 관련된 이 규정들을 요 상황에 그대로 준용시키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 준용이 되니까 이 경우도 을이 마찬가지로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준용이 돼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단락에 보시면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매수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이때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570조, 이것이 준용되지 않고 저당권 실행, 그러니까 576조가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적용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권리하자 5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이 권리하자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매수인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거, 이것들을 잘 정리하라 그랬지요. 몇 가지요? 4가지. 선악불문 행사 가능한 거 4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갑니다. 표가 지금 581페이지에서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 권리하자 중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해제권,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대금 감액 청구권, 그리고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4가지가 선악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경매입니다. 587페이지. 587페이지요. 경매하자 보겠습니다. 경매하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이 채권자가 압류를 했고, 채권자 병이 이제 받을 돈이 있으니까 채무자 갑 땅을 압류했고, 압류를 해가지고 이 땅을 경매 신청한 겁니다. 경매 신청. 그럼 이 땅을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이 땅이 매각이 되겠죠. 자, 땅이 매각된다. 경매. 그러면 땅이 경매가 됐고 이 땅을 경락을 받겠죠. 자, 여기서 경락인 을은 어차피 이 땅을 공짜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죠. 돈 주고 사요, 돈 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사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경매든 매매든 돈 주고 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이나 매수인이나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네? 하자가 있네? 그럼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을 을로 본다면, 을을 매수인으로 본다면은 매도인에 속하는 건 누구겠어요? 갑이죠, 그렇죠? 얘가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갑이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자가 있으니까 이 하자에 대해서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책임져. 이게 무슨 담보 책임? 경매 담보 책임이에요. 경매 담보 책임. 첫 번째, 일단 이게 문제가 되려면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려면은 일단 첫 번째, 경매는 유효여야 돼요.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이거는 뭐 책임 물을 필요 없죠.
그냥 경락대금 돌려받고 가면 돼요. 경매가 유효여야 된다. 그리고 공경매여야 됩니다. 공경매에 해당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경매하자에서는요. 여기서는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를 묻습니다. 권리의 하자를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의 하자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는 묻지 못하고 권리의 하자만 묻는다. 네. 만약에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를 묻기 시작하면 경매가 다 오합지졸 개판돼 버린다는 거죠. 경매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가 있네? 물건에 하자가 있네? 책임 묻고 엎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경매 물건들은 이제 오랜 시일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물건의 하자는 묻지 말고 경매 하자만 물으시라 이 말입니다. 취지가. 자, 이때 권리 하자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지요? 5가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 거기 해당됐을 때 책임 물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락받을 때 이 땅이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받았는데 막상 경락받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권리하자예요? 물건하자예요? 권리하자죠.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책임 묻습니다. 갑한테 책임 묻습니다. 근데 갑은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돈 없어요? 돈 없죠.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태다. 그럼 갑이 돈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지니까 이 경매에서 경락 대금을 받아간 게 누구죠? 경락 대금 받아간 거. 저 채권자가 받아간 거죠? 그럼 이제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갑한테는 1차적으로 책임을 묻되 채무자 갑에게 자력이 없다면은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경매하자에서는요, 일단 원칙적 맥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냐? 그 이유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가혹하다. 지금 갑은 땅을 팔았어요? 땅이 팔렸어요? 땅이 팔렸죠? 팔렸잖아요.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문을 함께 보죠. 일단 578조. 자, 1항에서 경매의 경우에는 우리 경락인은 전 8조 규정. 여기서 말하는 전 8조 규정이 권리의 하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됐을 때 자, 그 밑에 줄 중간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해제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제도 들어가 있고 감액 청구도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져 있죠? 손배 청구 빠져 있죠, 지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죠? 제가 말을 해줬으니까. 그죠? 손배 청구 빠져 있습니다. 자, 2항입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완전 개털이죠. 자력 없습니다. 그럼 경락인은 2차적으로 이 배당받아갔던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그 배당받아갔던 돈 달라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전 2항에서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거를 알면서도 경매를 청구를 했다면 이때는 그 흠결을 알았던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배 청구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 쪽에서 고지했어, 고지 안 했어? 고지 안 했어. 고지 안 하고 나 몰라라 방치했다는 거죠. 아니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 쪽에서 뭐 내일 아니니까 뭐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지. 아주 무책임한 인간이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이런 경우는 불상이에요, 괘씸해요? 괘씸하죠? 이러면 손배 청구 돼, 안 돼? 된다고,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하나도 안 가혹하죠? 이 나쁜 놈들 손배 청구를 받아라 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내용 좀 더 보죠. 자, 요건 첫 번째 확인합니다. 첫 번째, 경매가 유효할 것. 자, 경매가 유효할 것. 자, 밑에 핵심 판례 박스 봅니다. 핵심 판례 박스 기역. 경매가 유효여야 되고, 자,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봅니다. 니은.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낙찰자 쪽에서 배당금 받아간 채권자 상대로 배당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경매가 무효니까 돈 받고 돌아가야죠. 자, 그리고 낙찰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채무자한테는 담보 책임 묻지 못하고 손배 청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경매가 유효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담보 책임 묻는 거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물건의 하자 말고 무슨 하자만?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다. 자, 책임의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1번.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한테 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있다.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그때 채권자는 책임진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원칙. 동그라미 2번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 손배 청구 못한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예외. 채무자나 채권자가 흠결을 알면서도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때는 괘씸하기 때문에 손배 청구까지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담보 책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환매로 들어가죠.